네, 위클리 하드 업종입니다. 기업 전략 중심으로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유진투자증권 투자정보연구팀 강영현 팀장, 수요일 개장 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여의도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가고 있던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좀 기운이 많이 빠져 있다고 해야 그렇죠. 될까? 사회적인 이슈가 워낙 무거우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경제하고 이것이 확산이 되는 걸 우리는 원치는 않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경제 쪽에 있어서가 아니라 네. 전 국민의 생활 자체가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비할 거를 너무 위축하진 말자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하시던데 네. 저도 그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제 얘기 해봐야 되겠죠. 뭐 네. 요즘 이슈들이 많습니다. 네. 뭐 불확실성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중국 변수, 미국 변수 흔들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여의도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불확실성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 유동성이 언제 회수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대체할 만한 부분들이 이제 거시경제 지표,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 부분으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굳이 비유를 하자고 한다면 뭐 철인 3종 경기가 있는데 마라톤을 잘 뛰는 선수들이 수영이 빨리 끝나고 마라톤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빨리 이 유동성 장세나 이런 부분들을 끝내고 실물 경제로 빨리 넘어가서 경기 회복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고요. 여의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GDP 성장률 관련된 부분에 실제적인 증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우발적인 악재들이 자꾸 터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들 뭐 중국 지표하고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는데 이게 단발성 어떤 부분에서 매도가 그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삼성전자를 실질적으로 보면 8조 4천억 정도의 실적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보다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파는 구간으로 간다면 투자자들께서는 조금 조정을 염두해 주시고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맞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중론인 건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부분들 포인트 요약해 드린다고 한다면 중국 시장 못 오르고 있는 거 위나 약세 관련된 부분입니다. 단기 금융시장 불안하고 자꾸 돈 빼내가려고 하니까 중국 시장 안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IPO 업체들이 대거 몰리게 되면서 수급 여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올라가면 확실히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화학이라든가 철강, 그 다음에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 뒤를 댈 수 있는 부분들이 올라가는 건 분명하고요. 실제적으로 중국 상해 지수하고 장중에 우리 지수하고의 연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10시 반에서 11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많이 흔들린다는 걸 보시면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쪽이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주식을 매수하는 국면이라고 보신다면 11시 이후에 차트를 잘 보시고 양봉 날 때 좀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뭐 신용을 일으킨다든가 너무 종목을 많이 벌린다든가 하는 것들은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ADR이나 ADA 라인 같은 것들 보면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적어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를 해서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요. 조심스럽게 종목을 압축하셔서 천천히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다. 휴일 끝나고 휴가 끝나고 5월 중순부터 진입을 해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업종을 정리해봐야 되는데 어떤 업종을 보고 계십니까? 예, 요즘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거는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 아니고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지도 잘 않고 결국에는 기초적인 펀더멘탈 데이터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육계 병아리 가격 상승하는 것들 지금 동우라든가 마니커라든가 하는 것들 보시면 시가총액이 크진 않아서 막 담지는 못하실지 모르지만 병아리 가격 올라가고 나면 두세 달 있다가 닭값도 올라갑니다. 지금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여름 성수기철 맞아서 동우라든가 마니커라든가 하림 같은 것들 모멘텀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참치 어업가 상승 관련된 부분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조 시푸드 관련돼서 업데이트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좀 빠졌는데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가 있을 때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실적이 부러졌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이 두세 달 있다가는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어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그
기점을 포인트로 잡아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비철금속 가격 단기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투기 세력들이 들어올린 부분들도 있고요. 지역적인 불안감 때문에 정세적인 불안감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나라도 뭐 산업 생산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도 그런 지표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는 게 고려아연은 지금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야들이 공장 증설을 잘 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20년 거의 가까이 그냥 그 공장에서 해먹다가 지금 공장을 늘렸거든요.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사 될 것 같으니까 공장 늘린 거니까 주가 빠지거나 혹시 뭐 비철금속 가격 움직인다 한다면 다른 것들 보지 마시고 고려아연 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뭐 큰 추세적으로 먹고 가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원색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군요. 자, 관심 업종은 육계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조식품도 얘기해 주셨네요. 네. 수산 업종도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비철금속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개별적인 것들 이슈를 가지고 보셨어요. 네. 관심 기업을 제가 지금 보니까 네. 의료 장비 쪽이에요. 네. 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병아리 감별은 아니고. 예, 뭐 사실 그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업종하고 저희들이 탐방 갔다 오고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막바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사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조그만 종목들은 올라가는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에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것들을 충분히 사실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좀 종목들을 선별을 해오고 있는데 이 코텍이라고 하는 업체는 뭐 아까 말씀하신 의료용 모니터라든가 뭐 전자칠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카지노 관련된 부분에서 모니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실제로 카지노를 가보시면요. 예전에는 뭐 딜러들이 하는 카드 게임이라든가 거기에 인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종업원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카지노의 기계가 다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카지노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인다라는 거죠. 고용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뭐 기계는 24시간 돌아가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파업도 하지도 않을 건데 사람을 거기다가 세워놓으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사람보다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브랜드 네임이 있거나 카지노 쪽에 물건을 대는 업체들은 굉장히 좋은 마진폭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해가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뭐 이 업체들 시가총 이 업체가 시가총이 2천억인데 작년도 기준으로 20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당기순이익은 조금 빠졌습니다만 실제로 이 기업은 유보율이 2,400% 이상 되고 재무구조가 순차입이 전혀 없는 업체입니다. 실제로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빚 좀 끌어다가 내 돈하고 같이 합쳐서 장사를 잘해서 이자 좀 갚고 나한테 배당을 많이 돌려주는 기업이 좋을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의 포인트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자산주로서의 가치와 성장주로서의 가치가 두 개가 공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지노 관련된 점유율 전체 뭐 10대가 팔린다 그러면 5대는 이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뭐 마카오, 뭐 싱가포르 요 정도의 어떤 뭐 카지노 업체들이 있는데 일본도 지금 카지노 한다 그러고 한국도 한다 그러고 심지어는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쪽에서도 카지노 한다 그러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카지노 업종 자체의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온 구간에서 점유율이 50% 이상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터져주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전자칠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의료 장비라든가 실제로 관공서에서 쓰는 전자칠판은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수요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학교 쪽에서 전자칠판 쪽으로 터지게 된다고 한다면 매출액이 600억에서 700억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얘네가 기본적으로 10%에서 15% 영업이익 내는데 뭐 한 자릿수로 빠진다고 한다면 7, 8%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질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하반기 정도에는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혹시 빠지게 된다면 이 종목을 잘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미국에 얘들이 납품하는 업체의 미국 업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주가를 보신다고 한다면 이 주식을 꼭 사고 싶을 건데 네. 뭐 큰 부분에서는 줄기는 같이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다 납품하는 부분에서 모멘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 거냐가 궁금한데 그 부분은 생각보다 좋지는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2, 3분기를 노리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수급이 지금 굉장히 크게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좀 같이 매매를 해보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단 한 가지 악재라고 한다면 수출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빠지게 된다면 단기 순이익단에서 조금 생각보다는 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뭐 큰 무리 없이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카지노용 모니터, 의료용 모니터. 카지노를 가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카지노를 가시라고 권고하는 건 아니고 네. 하나의 산업으로서 우리가 들여다본 거죠. 네. 네, 요즘 뭐 가전제품 중심으로 사물 인터넷도 많이 하고 이 가전제품의 그 냉장고의 모니터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디스플레이 업종이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봤을 때 연관성도 한번 지어볼 수 있겠을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내일부터 뭐 어디 또 해외 탐방을 또 가신다고 해서 일주일을 또 가시니까 네. 잘 기업들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는 하루 한 주 쉬고 다다음 주 예.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코테에게 주가를 한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위클리 핫 업종이었고요. 유진투자증권 투자정보연구팀 강영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